근데 이거 작전명이 뭐냐? 신세계. 신세계 프로젝트인가?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. 응? 정치 신세계. (1월 15일) 정치인세계 오늘 소나기로 시작합니다. 새벽부터 잠 설친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처의 체포 지휘는 하나의 정치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. 비상계엄 이후 43일 만에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습니다. 자,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. 소화도 못 시킬 체포 지휘를 왜 했는가? 지금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.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물론 미리 생각해놨겠죠.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치지 않는다면 이 체포가 어떤 의미가 있죠? 망신 주기, 뭐 승리감 맛보기, 윤 대통령 진영 무력화시키기 등등의 정치적 목표 이외에는 사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. 자,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치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. 과연 칠 수가 있느냐? 될까요? 안 될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치는 것 자체,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통과가 될 것이냐? 요걸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청구서의 내용은 채울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채우면 되냐면요.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계엄을 했고 뭐 기타 등등 외환의 죄를 저질렀고 계엄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 뭐 정치인들을 뭐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고 기타 등등 행위는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. 행위는 넣을 수 있는데 영장 청구서 그것도 구속을 요하는 영장 청구서에 뭘 넣어야 됩니까? 죄목이죠, 죄목. 죄목을 뭐라고 칠 것이냐. 이게 공수처가 태생이 지금 부족하고 입지가 좁은 상황이라 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검찰이 지휘를 했다면 이런 일이 빠지지 않는데요. 공수처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목에 굉장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, 내란죄. 내란죄로 적고 나서 쭉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? 수사권이 없죠. 내란 수사권이 아예 없어요. 수사권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. 그죠? 그래서 내란죄라는 단어를 못 쓸 겁니다. 그럼 우리들 잘 알고 있죠? 내란 행위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? 글쎄 알겠어요. 내란 행위라고 적을 수는 있는데 내란죄라고 적시할 수 없는 그런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니죠.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뭘 넣느냐? 그래, 직권남용이 있지 않냐? 직권남용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. 자,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문제가 뭐죠? 임기 중에 수사를 해야 되고요. 또 하나 기소권이 있느냐? 지금 기소권이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보면 정리하면 되겠죠. 자, 그럼 기소권이 없으면은 그게 뭐가 문제냐? 이거죠. 체포영장까지는 사실 모든 게 다 가능해요. 사실 체포영장의 허들은 굉장히 낮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체포영장은 출석 요구를 했는데 3번 불응했다. 그러면 체포영장은 그냥 무조건 쳐지는 거예요. 서울중앙지검에 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하죠. 서부지검으로 넘겼죠. 근데 서부지검이 눈 감아준 건 뭐냐? 형소법 110조, 111조를 그냥 예외로 하지 뭐 하고 툭 쳐준 것인데 어찌 되었건 간에 체포영장까지는 허들이 낮습니다. 그럼 구속영장부터는 까다로워지는 거죠. 뭐가 까다로워지느냐? 일단 범죄 소명을 쭉 해야 되는데 뭐 써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속영장부터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? 바로 기소를 전제로 합니다. 기소를 위해서, 재판을 위해서 구속을 하는 겁니다. 그냥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, 저 사람이 미우니까 가 아니고요. 기소와 재판을 위해서 구속이라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. 그것도 왜 하죠? 그것도 요건이 까다롭죠. 증거인멸 못하게, 도주 못하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. 결국 구속영장의 목적은 무엇이다? 다시 한번,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, 기소와 재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근데 기소권이 없는 지금 공수처가 이 구속영장을 친다고요? 너무 이상하잖아요. 자, 기소와 한몸이라는 건 이런 얘기인데 공수처가 기소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언제죠?
퇴임 이후입니다.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으니까요.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.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재임 기간에 퇴임 이후에는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기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공수처가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대통령은 직권남용 같은 것으로는 기소가 안 되고요. 퇴임을 해야 가능합니다. 즉 무슨 얘기냐? 얘기를 제가 복잡하게 했는데 공수처가 본인이 구속시킬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기소가 일어나야 된다 얘기입니다. 공수처가 얼만큼 구속을 시킬 수 있죠? 구속영장을 통과돼서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. 까다롭죠?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자, 공수처가 기소가 가능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? 이 사이에 탄핵 인용이 있어야 됩니다. 탄핵 인용까지 짧게 보면 지금부터 2달, 길게 보면 5달, 6달, 최장 180일까지 볼 수가 있죠. 그게 가능하냐고요. 공수처가 요행이도 구속을 시킬 수 있다 한들 그 기간 동안에 탄핵 인용이 될 것이냐,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러면은 공수처가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얼만큼이죠? 여러분들 보통 2달로 알고 계시죠? 공수처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10일에 해당합니다. 10일. 10일 동안 가능해요.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. 10일 동안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느냐? 안 되죠. 요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청구하면 어때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서부지법에서도 판단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열흘 안에 윤석열이 어떻게 탄핵이 돼? 기각이야.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열흘 안에 윤석열이 어떻게 탄핵이 되냐. 자, 이렇게 꼬이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. 체포영장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했어. 근데 구속영장부터는 기소와 재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야. 근데 맥시멈으로 서부지법이 공수처한테 끊어줄 수 있는 구속영장 기간은 딱 10일입니다. 10일 동안에 탄핵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영장은 만에 하나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고요. 그리고 아무리 뭐 서부지법이라 하더라도 이런 영장은 받아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뭐 한 거야? 공수처가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쇼한 겁니다. 정치쇼를 한 거예요. 자, 체포작전을 왜 한 거야? 네, 뭐 무력감을 선사하고 뭐 윤석열 진영을 무너뜨리고 또 민주당과 공수처가 해냈어 존재감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. 자, 그러면은 그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아예 못 하느냐? 할 수도 있겠죠. 했다가 부러지겠죠. 했다가 부러지면은 이때 출구 전략이 뭐냐? 법원 탓을 하면 됩니다.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. 이렇게 체포 작전 2번이나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안 받아줬어라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. 민주당에서 같이 해주겠죠. 저희 법원이 썩었어 막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알아차리지 않느냐?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거 보나요? 법원이 역시 썩었어. 사법개혁 해야 돼. 이런 소리 하고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다 달성한 것이고요. 공수처 입장에서는 뭡니까? 존재감 드러냈고 된 거 아닙니까?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출구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뭐냐? 경찰 보고 청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. 경찰은 뭘 할 수 있죠?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경찰도 입장은 같습니다. 이 비난의 포인트가 뭐가 생기냐면 이 경우에 경찰도 10일짜리 구속영장만 청구 가능한데요. 검찰은 2달치를 할 수 있지만 그거 해서 뭐 하냐? 이게 있겠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수처 니네는 왜 경찰 보고 대리로 영장을 쳐달라고 해? 구속영장을? 그런 사례도 없고 전례도 없고 그런 절차도 없어요. 본인이 경찰 시켜서 막 체포지휘 해놓고서 영장은 네가 좀 쳐주십시오. 귀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쳐주십시오라는 절차,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제부터 그냥 별말을 안 하는 거야. 공수처가 그냥 별 말을 안 하는 거야. 그러다가 경찰이 쪼르르 가가지고 저희가 영장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치게 되겠죠. 그 경우에 수사권도 없고 기소도 못할 주제에 왜 이렇게 설쳤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.
기소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오지랖은 다 떨고 난리 피고 경찰에 뭐 마약바까지 다 동원시켜서 지상 최대의 체포쇼를 벌여놨더니 수습도 하나도 안 되네. 공수처 없어져야겠다라는 대중적 인식만 심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입니다. 체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쇼였고요. 국민들이 근데 저 체포 왜 하는 거예요?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. 왜? 다 흥분했으니까. 윤석열을 지켜야 돼. 윤석열을 잡아 넣어야 돼. 이 싸움에 너무 재밌으니까요. 온갖 경력과 병력이 동원되고 뭐 소총으로 막느니 차벽을 허무느니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체포 왜 하는 거지라고 고민하는 국민이 없었다. 국민도 잘못이 크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정치권이야 뭐 말해 뭐 하겠고요. 그리고 국가 권력이 지금 다 허물어져가는 가운데 사법기관들과 헌법기관들이 신나게 싸우고 물고 뜯고 존재감 드러내고 쇼할 동안에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. 이거 왜 하는 거지? 저는 오늘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몇 년이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. 체포 왜 한 거지? 아마 윤석열은 지금 조사를 받는 동안에 묵비로 일관할 것이고요. 묵비로 일관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은 공수처가 원하는 답변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. 48시간 이후에는 아마 집에 가게 되겠고요. 구속영장 청구해봤자 나가리가 될 것이고요. 뭐 세상에 미쳐 돌아가서 구속영장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열흘 있다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. 별 의미 없는 일들인데 이 과정에서 다만 탄핵을 깔끔하게 법적으로 잘 끌고 가지 못했던 탄핵을 취재했던 민주당 쪽의 정치적 역풍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.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규 방송 때 또 만나.